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귀한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영양제 먹을까 말까? 영양제로 결핍을 채우려 하지 마라. 사실 영양제를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아주 크게 부족하다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다. 비타민 D가 심하게 결핍되면 뼈와 근육 건강이 유지되기 어렵고,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말초 신경병증이 생겨 감각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골수 기능에 영향을 주어 빈혈이 생기기도 한다. 또 철분이 심하게 부족하면 철결핍 빈혈이 생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은 이런 미량 영양소가 병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여러 연구에서 현대인에게 비타민 D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소는 정상 범위의 상한에 가까운 혈중 농도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권위자들에 의해 비타민 D 보충요법의 잠재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연구가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보충제로 투여된 비타민 D는 유의미한 건강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약 5년간 비타민 D를 매일 2,000단위 보급했을 때 가짜 약을 투여받은 군과 비교해도 골절 발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선 혈중 비타민 D 부족은 양질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것을 방증한다. 비타민 D는 고기, 등푸른 생선, 달걀, 유제품 등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하지만 씹는 능력과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은 이런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 씹는 능력은 전신의 근력, 즉 전반적인 노쇠 정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노쇠한 어르신은 오히려 젊은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근육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 그런데도 섭취량은 더욱 떨어지니 몸의 노쇠 속도는 더 가팔라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혈중 비타민 D 부족은 외부에서의 신체 활동 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노인의학연구소에서 외부 신체 활동 감소는 우울감과 인지기능 악화,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위험 인자이다. 이렇게 생겨난 우울감과 인지기능 악화, 신체 기능 저하는 활동 저하를 더욱 악화시키고, 그 결과 근육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씹는 힘이나 소화력은 더욱 저하된다. 결국 관찰 연구에서 보이는 비타민 D 결핍은 단순한 영양소 부족을 넘어 전반적인 영양 상태와 소화 능력, 그리고 근육 건강 정도를 아우르는 노쇠의 악순환이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비타민 D 혈중 농도라는 한 가지 수치의 이면에는 어르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복잡한 원인이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약으로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더라도 그 원인이 고쳐질 리는 없다. 이렇게 특정 영양소가 다소 부족한 경우에도 영양제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웬만한 이들은 영양제를 열심히 찾아 먹어도 그다지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현대인은 잠이나 운동, 머리 비우기에 결핍에 따른 피로감, 한마디로 왜곡된 생활에 따른 불편감을 그와는 상관이 없는 영양제로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영양제로 몸에 들어오는 영양 성분은 이미 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영양제 보충이 피로감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작다. 만일 통상의 영양제로 피로감이 개선된다면 현실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먹는 영양제는 과연 개별 영양제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진료실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영양제 몇 가지를 뽑았다.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자. 항산화제.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60년대, 70년대의 활성산소 연구에서는 아주 고농도의 활성산소가 세포의 생존에 문제가 되고 노화를 가속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알게 된 사실은 적당한 활성산소의 장점이다. 적당한 활성산소는 세포의 손상된 구성 요소를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인 미토파지, 그러니까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태우는 과정과 오토파지, 세포 내 고장난 단백질을 태우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오히려 운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건강한 활성산소를 만날 기회조차 적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오히려 운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건강한 활성산소를 만날 기회조차 적다. 우리 몸에 좋은 활성산소의 양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산화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개념적으로는 오히려 필요한 활성산소까지 제거해 건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운동 부족으로 인해 건강한 활성산소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항산화제를 과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오메가3 지방산.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모든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른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특정 질환의 위험을 줄이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일반인에게 영양제의 형태로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하는 것이 만성질환의 예방에 실질적이며 유의미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연골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큰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주 확실히 입증되어 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을 향상하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해 관절을 보호한다. 따라서 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콜라겐. 콜라겐 보충제는 피부 주름 감소, 피부 탄력 증가, 관절 건강 개선 등의 이유로 많이 섭취되고 있다. 그러나 콜라겐을 섭취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피부나 뼈에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다. 콜라겐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피부 주름을 줄이거나 피부 탄력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증거는 부족하다. 콜라겐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습관 등이 피부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영양제는 보충제로서의 역할을 할 뿐 균형 있는 식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식이 보충제만을 의존하여 건강을 유지하거나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건강 개선과 노화 지연을 추구한다면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미량 영양소는 이미 우리 몸속에 충분하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영양제를 통해 왜곡된 생활 패턴의 면죄부를 받고자 한다. 건강에 있어서 이런 면죄부는 작동하지 않는다. 영양제가 아닌 실제로 결핍된 잠, 운동, 머리 비우기를 실천할 때 진정한 건강 개선과 노화 지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